안녕하세요. 건빛경마의 이다혜입니다. 매손 한파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과연 지난주에는 어떤 이슈와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 경마 이야기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대상경주 7회 우승에 빛나는 박수홍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한 소식은 한 주간의 경마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앤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조경호 기수의 면허 종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일요일 오전 10시경 마사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조경호 기수 면허 종료 안내라는 게시글이 등록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기에 팬들 및 관계자들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뒤이어 3시간 뒤에는 열린 마당에 아내의 아이디로 조경호 기수가 직접 자신의 은퇴에 관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기수 면허 종료가 기정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에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 기수들이 댓글을 달며 갑작스런 은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했습니다. 코너 들어가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말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착지를 했는데 제 뒤따라오던 그 기수가 저를 그냥 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말 발굽에 견갑골, 오른쪽 견갑골을 맞았는데 그게 치사율 30%래. 10명 중에 3명은 죽는 거래요. 폐가 파열돼가지고. 근데 여기가 박살나고 색을 부러지고 이 갈비뼈 6개가 다 부러졌거든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병원에 이런 자세로 여기 다 묶고 이런 자세로 잠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라리 죽는 게 이 아픔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큰 부상이었었고 연이어서 2번 떨어지니까 이게 나의 이미지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모든 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진짜 오랫동안 12년, 13년 동안 해온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말 타는 게 좀 싫었어요. 한 달, 2달 정도는. 그래서 그때 말 많이 안 탔고 그리고 성적도 되게 안 좋았고 올해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올해 연이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결과에 그냥 승복하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웃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경홍세 터프인 안쪽에 있는 9번 마카네기스의 미스터 파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9번, 4번 순으로 쓰리고 3번 조경홍세 터프인입니다. 3번 조경홍세 터프인 3번 터프인이 제30회 그랑프리 경주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던 특급 기수였죠. 조경호 기수의 은퇴 소식이 정말 믿기지 않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박수홍 전문위원, 네. 혹시 은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제가 좀 동료 기수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전혀 몰랐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제가 알아봤더니 공정관리팀에 가서 직접 자기가 사표를 쓰고 나갔다고 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7월 달에 말을 타고 부상을 당하고 견갑골이 좀 다치고 나서부터 상당히 우울증이 좀 심했나 봐요.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운동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운동 선수들은 이 운동량을 못 채우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깨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운동에 매일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라이벌 기수들이 워낙에 잘 타버리니까 자기 말도 좀 뺏기는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와이프하고 또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조금 저는 좀 섣불른 판단이지 않았느냐. 조금 더 좀 부상을 치료도 하고 좀 수술도 한번 해보고 모든 걸 좀 재활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한 1년, 2년이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다시 재활을 하면서 복귀했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수 생활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보면 우리 조경호 선수가 영예기수 실패 이후도 또 이 은퇴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예기수가 이 세 번의 기회 심사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조경호 기수가 처음으로 이 떨어진 기수예요. 예, 영예기수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한 번도 떨어진 기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경호 기수가 처음으로 영예기수를 심사를 받고 세 번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이성일 기수라고 정말 지금의 뭐 문세영 정도 잽도 안 되는 기수죠. 뭐 박대종 기수도 잽도 안 되는 이 기수 스타일의 기수가 있었는데 그분도 두 번 떨어지고 네. 세 번째 합격을 했어요. 영예기수에. 근데 조경호 기수는 세 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네. 자기가 정말 잘 타고 그런 기수였는데 좀 그런 부분 또 세 번째 떨어지고 나고 보니까는 모든 게 생각이 났겠죠. 아 내가 10몇 년 동안 말을 타왔는데 이 정도뿐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 일단은 뭐 팬투표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게 실패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기수적인 측면 조교사들 분들한테도 조금 소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조경 기수도 영예 기수에 떨어지고 정말 아무 기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거에 좀 아쉽도 많고요. 일단 뭐 재결이고 마사의 관계자들이고 영예 기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정말 이건 영예 기수다는 생각을 가지고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사의 정책에는 뭐 별다른 의의가 없어요. 기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예 기수를 할 수 있는 뭐 최범현 기수, 신영철 기수 이런 기수들도 항상 경주 중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들에게 과연 영예기수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마사에서 조교사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주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 영예기수가 되면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돼요. 아, 그렇죠. 필기시험 면제되고 실기시험도 면제되고 일단은 가서 면접만 보면 되는데 다른 기술 이제 8년 이상이 되면은 조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수들은 500승을 하지 못하면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 너무 실무 시험도 봐야 되고 이게 시험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워낙에 또 까다로운 이 질문적인 측면 또 면접을 보듯이 면접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나운서분도 또 그러잖아요. 네. 면접 볼 때 오늘 그날의 그 감독관들이 맞아요. 그걸 따라서 되잖아요. 기수들도 면접 볼 때도 그거 있어요. 어떤 면접관이 와서 면접을 보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조교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 또 너무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는 그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고 봐요. 조교사로 가는 지름길을 좀 약간 영예기수를 거쳐서 네. 선발이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경호 기수의 은퇴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경호 기수가 대학원까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 네. 경마 쪽에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기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박사학위까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도 나갈 수 있고 뭐 학교에 가서 뭐 강의나 교수로서도 갈 수도 있고요. 일단 한쪽에서는 또 옛날에 조경호 기수 와이프가 그 아버님께서 좀 붕어빵 그 재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붕어빵이요? 예, 아, 그거 저보다 하라고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어. 일단 뭐 여러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예상해 본 건데 우리 박수홍 전문위원처럼 네. 전문 예상위원으로 또 활동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워낙에 말 잘 타고 기수이기 때문에 네. 예상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쉽지만 이제 경주로에서 조경호 선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수 생활을 오래 했던 만큼 우리 경마와 관련돼서 팬들 앞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앤 이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주를 분석하는 레이스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7일 일요일 10경주에서 펼쳐졌던 국산 1군 2000m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겠는데요. 치열했던 경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들어졌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들, 안쪽 말들입니다. 1번마 천년 동안, 바깥쪽 3번마 블루캠프, 2번마 슈퍼양키는 4, 5위권 뒤쳐지고 바깥쪽에 두 마리는 7번마 베스트 캡틴과 9번마 돌쇠입니다. 안쪽에 3번마 블루캠프가 먼저 선두 앞서 나오고 바깥쪽 2위는 9번마 돌쇠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가운데 7번마 베스트 캡틴도 올라옵니다. 3번, 9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1코너 접어듭니다. 10번마 정상비마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4위 추격합니다. 선두는 3번마 블루캠프, 안쪽에서 1마신 계속해서 선두 이어가고 있고 그 뒤를 9번마 돌쇠, 그리고 바깥쪽 10번, 12번마 당찬미소, 그리고 안쪽에 7번, 8번 등이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이제 결승선 건너편 직선줄에 들어섭니다. 선두 3번마 블루캠프 계속해서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거리차 1마신까지 좁히는 9번마 돌쇠입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서고 2마신 뒤쳐서 3위는 8번마 금화챔프, 3번, 9번, 8번 그리고 바깥쪽에 12번마 당찬미소, 안쪽에 7번마 베스트 캡틴이 각각 4, 5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 1번마 천년동안과 바깥쪽 10번마 정상비마가 6, 7위권, 그리고 안쪽에 2번마 슈퍼양키가 8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마 천년 동안 이제 중위권에서 벗어나서 선두권 가담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진로를 잡으면서 10번마 정상비마와 함께 두 마리가 올라옵니다. 선두 계속해서 3번마 블루캠프 앞서 있고 8번마 금화챔프가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1마신까지 선두마인 3번마 블루캠프와 거리차를 좁힙니다. 3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 3위는 10번마 정상비마 추격합니다. 3번, 8번, 10번, 1번, 9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코너 중반 계속해서 선두는 3번마 블루캠프 끌고 갑니다만 1마신까지 격차를 좁히는 8번마 금화챔프, 그리고 속속 10번과 1번 기회를 엿보면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에 3번마 블루캠프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고 한가운데 1번마 천년 동안이 한가운데 파고듭니다. 3번, 1번, 8번 세 마리의 3파전, 안쪽에 1번마 천년 동안과 바깥쪽에 맞서는 8번마 금화챔프 두 마리의 종반 선두권 접전, 안쪽에 1번마 천년 동안 종반 좋은 모습입니다. 1번, 8번 두 마리의 종반 대결로 압축되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1번마 천년 동안과 바깥쪽 격차를 좁히는 8번마 금화챔프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안쪽에 1번, 바깥쪽에 8번, 1번, 10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0경주 팽팽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마 금화챔프, 안쪽에 1번마 천년 동안 두 마리 팽팽한 선두권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3위는 10번마 정상비마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산 1군 2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10경주는 14조 김동마주의 금화챔프가 차지했습니다. 2위 천년 동안과의 도착차가 머리 차이일 만큼 아주 짜릿한 승부였는데요. 이번 핸디캡 경주는 지난주 저희가 미리 보는 핸디캡 경주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박수홍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쟁쟁한 마필 3파전? 네, 저희 다 예상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금화챔프가 천년 동안이 핸디캡 경주에서 55kg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판단이고요. 베스트 캡틴은 59.5, 대통령배에 출전하고 한 달 만에 빠른 출전하면서 약간 무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금화챔프를 놓고 승부 경주로 가져가면서 적중시켜드렸던 마필인데요. 역시 6세 마필이지만 부담 준량이 55kg 내려가면서 기본적인 능력이 자질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리의 부종도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면서 연일 강하게 스포조그를 때렸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금화챔프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충만감이었다 보고 있고요. 천년 동안은 제가 봐서는 선행으로 갈 줄 알았는데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 때부터 가는 대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블루캠프를 보내놓고 3선, 4선에서 차분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역전을 할 수도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조금 라스트에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마필 자체가 앞마리고 2000m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역시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 때 무리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입상에 성공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화챔프가 6세 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저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우리 네. 베스트 캡틴 레이팅 점수가 122점이어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종작을골절로 경주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레이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레이팅이요? 네. 그때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공부했습니다. 네. 레이팅도 아시면은 이제 배팅만 하면 되겠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부상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주로적인 측면이 상당히 원인이 많다고 봐요. 이쿠야스 기수가 스타트 때부터 전혀 무리한 것도 없었고 정말 힘한배 자체를 너무나 잘해주는데 이 코너 중반에서 힘한배를 정말 잘해주고 가는데 제가 봐서는 미끄러진 것 같아요. 다리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종자골 골절이 났는데 이 종자골 골절 자체가 완전 치명적인 거예요. 천지 굴건염처럼 상당히 뭐랄까 한번 다치면 네. 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골절이 났기 때문에 이 판단적인 측면도 마필의 베스트 캡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앞으로 정말 더 띄워주고 제가 봐서는 상금을 한 5억 6억 원 더 벌어줄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아깝고요. 그러니까 마필 관계자들도 10조 조몽이 마방의 이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도 정말 나주분들도 정말 뭐라 그럴까 뭐라고 태그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마필 자체가 그렇게 명마들이 부러지고 주로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쿠야스 기수가 정말 대처를 잘해준 게 뭐냐면 시야도 주로 자체가 좀 불량 주로이고 다습 주로이기 때문에 시야 자체가 안 보였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이게 뒤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줬어요. 자기 마필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네. 뒤에 마필들이 이렇게 빼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진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쿠야스 기수의 그 배려하는 마음, 그 후속에 따르는 마필들이 다 그 앞에 말이 속력이 떨어지면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쿠야스 기수가 소리를 질러주면서 밖에 마필들한테 소리를 질러주면서 피해 가라 이렇게 실려주면서 이 빼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쿠야스 기수가 일본인 기수인데 네. 한국 기수들이 일본어를 알아들었다는 것도 아, 네. 역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 네, 의사소통도 잘 통한 것 같고요. 뭐라고 소리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참 기대마였는데 경주 중에 또 부상을 당하게 돼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주에서는 우리 마필들 더 많은 부상이 없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심판 사항을 알아보는 재결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재결 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패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패출이 발생했습니다. 부상 서킹하고 환기 참가가 패출이 발생하면서 이 부상 서킹이라는 마필은 실격 처리까지 되었으면서 한 달 동안 출주할 수 없는 마필들이고요. 역시 환희 참가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출전하지 못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시간에 천지굴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여기에 또 슈퍼볼이 천지굴건염으로 12개월, 1년 동안 출주 정지를 내리면서 이것도 회복하는 모습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지난주에 경주 부적격, 네. 주로적인 측면에서 옥선하고 베스트 캡틴이 종자골 골절로 복합골절로 이 경주 부적격마 처리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달렸던 마필들이고요. 또 시티레이스의 이 하만식 기수가 출발 불량으로 미끄러지면서 낙마를 하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역시 주로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 출발할 때 미끄러워지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하만식 기수랑 박우룬 기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기수 네, 교체가 네, 됐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에 출발 그 진로 위반으로 하루 정지를 먹었거든요. 네. 그 하루 정지를 먹었는데 이번 주 2회를 해서 이번 주 타고요. 박우론 기수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라고 이번 주에 기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역시 뭐 주로의 탓도 있고 날씨의 탓도 있어서인지 우리 경주마들의 부상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주마에 기승하는 우리 기수분들 역시 유의하셔서 경주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미리 보는 핸디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12월 14일이죠. 구경주로 펼쳐지는 별들의 전쟁 제33회 그랑프리 오픈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호나빌군 2300m 별정 V형으로 펼쳐지는 제33회 그랑프리 오픈 대상 경주는 올해 역시도 경마 팬들의 인기 투표를 통해 출전마 엔트리가 정해졌으며 2차 출전 등록을 마감한 현재 서울 6두, 부경 7두,
총 13두가 2014년 연도 대표마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한 수위 기량임을 입증하며 서울의 실세로 자리 잡은 원더볼트. 최고의 레이팅을 자랑하며 거리와 부담 중량까지 극복한 부경의 벌마의 꿈.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사마신의 차이에 여유승을 거두며 우승한 부경의 노바디 캐치미. 대통령배 우승과 부경의 경부대로까지 쟁쟁한 마필들 중에서 과연 우승 트로피는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출전 등록표를 보니까 역시나 정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랑프리 대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서울에는 원더볼트가 가장 유력한 마필이고요. 또 부산에서는 벌마이금, 노바디 캐치미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 두 번의 경주 상당히 선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더볼트는 지난번에 아시안 챌린저컵이죠. SBS 아시안 챌린저컵에서 엘팔티로를 물리치지 못하고 2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1400m에서 1분 24초 1이라는 엄청난 타임으로 2차게 입상했는데요. 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은 체격 자체가 작지만은 워낙에 근성 자체, 주구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 이찬호 기사하고 호흡이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충분한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월요일날 조교동성을 보면은 상당히 마필 자체가 뛰려는 자세, 진짜 뭐 다리에 뭐가 달려있듯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벌마의 꿈은 일단은 선행으로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000 기수가 기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 강공을 가지면서 레이스 전개를 풀어갈 것으로고요. 자, 공백 이후 4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성공한 모습. 9마신, 12마신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역시 노바디 캐치미는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마필 자체를 출전시킨다네요. 자, 김영관 마방에서 지금 노바디 캐치미와 매직 댄서를 2마리를 출전시키는데 김영관 중에서 마방의 마필들은 상당히 대상 경주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꼭 입상합니다. 자, 2마리가 같이 입상한 경우는 없었지만 1마리 정도는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김영군 기수가 직전 경주 타는 모습과 그 직전에 양영남 기수가 대상 경주 부산 광역시장부에서 입상했을 때 보면은 자, 후미권에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김용군 기수가 타고 있을 만큼 김용군 기수 스타일 자체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을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서 붙어서 해결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3세마였죠. 국산마 인디밴드가 당시 우승을 했고 또 2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국산 4세마였어요. 네. 그래서 국산마들이 1위를 나란히 차지하면서 네. 국산마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예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국산마들이 선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국산 마필이 부산에서 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경부대로, 고스트 위스퍼, 매직 댄서가 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한 수 아래의 이 능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300m라는 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이 외산 마필 자체들이 딱히 능력이 있는 마필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내산 마필이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외산 마필들이 한 수 이의 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대상 경주에서 또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우리 기수들이잖아요. 네. 신예 기수죠. 이찬호 기수가 네. 원더볼트에 기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찬호 기수 어떤 기수인가요? 일단은 기수 자체는 참 차분한 기수예요. 워낙에 이 말을 관계하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레이스 전개할 때 상당히 차분하고요. 일단 흐름 자체도 마필 자체를 알아서 맞게 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찬호 기사가 워낙 신인 기수다 보니까 이 그랑프리 이런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 상당히 떨려요. 이 떨리는 마음을 얼마만큼 잡느냐. 네. 마인드 컨트롤을 네, 그렇죠. 하느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네. 얼마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는데 저는 이 대상 경주 나갈 때 그걸 했어요. 저는 이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발주대 뒤에 가면은 발주 보조원이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잡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3, 4분 동안 네. 다시 호흡을 맞춰보고 얘가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할 때인지 레이스 전개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수들만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주대 뒤에서
얼마만큼 마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지금 기수들 보면은 발주대 뒤에서 보조원이 계속 끌어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기수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좀 마필하고 호흡을 자기가 더 맞춰보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찬호 기수도 이 방송을 보면은 한번 자기가 한 번 더 발주대 뒤에서 차분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300m가 주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400m를 돌거든요. 네. 한 바퀴를 더 돌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힘한 배가 중요해요. 근데 이찬호 기수가 서울의 자존심을 한번 살려줬으면 네. 지금까지 부산에 계속 대상 경주를 내줬는데 이번만큼은 이찬호 기수가 한번 또 서울에 제가 또 서울에서 말을 타서 그런지 네. 서울 기수들한테 또 정이 가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또 선배 기수로서 좋은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말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과연 2014년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일요일 구경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수만이 할 수 있는 경마장 이야기죠. 경마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오경환 기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오경환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기수 생활을 1년 동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경환 기수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오경환 기수가 좀 이렇게 나이가 35, 6 그러는 6 보고 있는데 네. 목소리는 완전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전화 오면은 선배님 뭐 하세요? 이러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네. 조금 해가지고 진짜 귀여운데 네. 야, 너 이제 부산에 대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다가 지금 집을 얻었대요. 오. 거의 뭐 재결에서 허락이 떨어졌고 거의 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선배 내려갈 것이다. 자기는 꼭 내려가고 지금 뭐 집도 이사하려고 좀 다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경환 기수의 부산 이적 소식은 확실하게 결정이 네. 된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작년 7월에 기수 인터뷰 코너였죠. 부경의 조성군 기수가 서울 조경호 기수와의 트레이드 설도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로 트레이드 되는 우리 부경 기수들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조성곤 기수하고 조경호 기수가 마트리드 하자고 둘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조경호 기수가 조금 공적인 일로 뭐 집안일도 있고 회사에 말 타는 것도 있어서 이 조경호 기수가 틀어지면서 또 이 마트레이가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깨졌는데 올해는 지금은 이 오경환 기수가 내려가는데 부산 기수협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워낙에 또 오경환 기수가 잘 타고 또 워낙에 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 내려가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용곤이 최시대 김용곤이 이런 위원명이 이런 네 기수들이 상금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오경환 기수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기수들이 탈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뭐 한 소식으로는 김명신 기수가 네. 과천이 고향이라서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김명신 기수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부산에서도 그럼 한 명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기수협회하고 서울 기수협회하고 이제 좀 조율을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경환 기수의 부경 이적 소식 잘 들었고요. 부산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웬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수홍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고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눈은 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즐기시길 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경마가 대한민국의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